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상식 수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극을 줬을 때 아프지 않은 수준이 된다면 잠자리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환자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후에 일상생활의 복귀와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 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겨드랑이 절개가 됐건 밑선 절개가 됐던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은 2-3주 정도 지나면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2-3주 지났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하시면 됩니다.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엎드려 누웠을 때도 굉장히 아파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엎드려도 별로 안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개개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지금 가슴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덩어리 있는 보형물 2가지를 놓고 이걸 가슴에 얹히고 엎드려 놓는다 생각한다면 갑갑합니다. 불편합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 보형물들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갈비뼈랑 바로 맞닥뜨리면서 눌려지게 되죠. 내가 불편하지 않은 정도가 된다면 언제든지 2-3주만 지난다면 엎드려 누워서 주무셔도 되고, 또한 마사지를 받으러 가시는 분 많을 텐데 마사지를 받으러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어느 마트에서 캐셔를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수술하고 당일날 저녁번 출근하러 가신 적도 있고요. 하나 호텔에서 일하시는 호텔리어인데 다음날 바로 출근하신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집에서 일하시는 가정주부신데요, 일주일 내내 너무 아프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30분 퀵가슴이라는 테크닉으로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성형외과 전문의 의사한테 받는 것보다 통증 적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프다 안 아프다 개개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최소한도 내가 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느 일정을 잡아놨는데 2-3일이면 된다고 하고 회복을 못하게 된다면 사실 제 책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짧게는 뭐 당일부터, 길게는 뭐 한 일주일 정도면 회사를 출근하거나 일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사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좀 틀립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 가슴 근육을 별로 쓰지 않죠. 그거는 2-3주 정도 후면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육 운동이 들어가는 경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대흉근을 쓸 근육은 그렇게 많지 하지 않아요. 푸시업을 한다거나 벤치프레스를 한다거나 그런 운동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가슴 근육은 대개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일반적인 뭐 이런 스쿼트를 하든가 하체 운동, 그 다음에 어깨 위의 운동은 뭐 한 달 정도 후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골프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골프는 사실 상체 스윙과 이동이 많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골프는 한 2달 정도 후에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한 2달 정도는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환자분들이 운동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반문을 해요. 평상시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럼 대부분의 답변이 아니요, 이제부터 하려고요. 그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긴 하지만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몸매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피통을 착용하지 않고 실밥도 없습니다. 실밥은 안에 녹는 실을 사용하고 겉에는 인체 본드를 붙이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않는다면 방수 테이프를 붙인다면 사실 당일부터도 샤워는 가능합니다. 근데 샤워가 되려면 사실 꼭지를 잡고 이게 돼야 되는데 팔이 당겨서 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요. 이 운동이 제약이 돼서 안 되는 분은 보호자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몸을 좀 닦아달라든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지개는 언제부터 필 수 있나요? 평상시에 기지개 언제 많이 피십니까? 기지개 피지 마세요. 한 달 정도 후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지개 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모유 수유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수술하고 바로 아이 가지실 겁니다. 임신 중에 가지실 거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라면 저는 모유 수유 끝나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하는 데는 가슴 자체의 유선들이 커져 있고 사이즈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면 다 하시고요. 어느 정도 모유 수유가 끝나고 나서 수술하시는 것을 권장사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모유 수유하는데 지장이 없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모유 수유를 하고 나서 실리콘 젤이 나왔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겨드랑이 절개나 밑선 절개는 근육 밑으로 되게 들어갑니다. 유선과 전혀 터치가 없죠. 그런데 유륜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부 유선들을 끊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유 수유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유륜은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구형구축이 15%까지 굉장히 높아지는 그 절개선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추천하지 않고, 겨드랑이 절개나 밑선 절개를 통해서는 모유 수유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나가서 산책하고 장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고 하는 일상생활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무직은 뭐 앉아서 데스크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내가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다, 몸을 써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뭐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건데, 집안일을 한다, 그럼 가장 기준을 이걸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대흉근이 움직이는 것은 이 범위의 움직임에서는 대흉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흉근이 움직이는 것은 손, 팔목 자체가 어깨보다 올라가는 순간에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뭐 그릇을 장에 올린다, 이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거지를 하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 되게 쑥스러우면서도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잠자리를 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상식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상식 수준에서. 그건 뭐냐, 어느 정도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이 없고 아프지 않는다면 충분히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가슴 수술을 했어요. 밑선으로. 당일부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신기하다고 많이 만졌어요, 첫날부터. 그러다가 힘주게 만지면서 아래에 있는 실밥이 풀리면서 보형물이 밑으로 새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다시 실밥을 꼬매는 교정 수술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상식 수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자극을 줬을 때 아프지 않은 수준이 된다면 잠자리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궁금한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아래쪽에 커멘트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멘트란에서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또 2차, 3차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